오늘은 우리가 해결사 사무소를 운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체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칼렛은 우리와 같은 프로젝트문의 팬입니다. 모든 시리즈를 플레이하고 설정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즐기며 롤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관에 들어가 해결사 사무소를 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칼렛은 7등급 해결사며 뒷골목에 해결사 사무소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해결사 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의뢰는 시원찮은 의뢰들 뿐이었죠. 기껏 해봐야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이야기나 뒷골목에 쥐를 혼쭐내달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스칼렛은 모든 역사를 알고 있고 도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번과 다르게 스칼렛은 좀 더 대범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밑바닥에서 아무리 고양이를 돌려주고 쥐를 해치워봤자 괜찮게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 것이 분명하고 평범한 수준의 스칼렛은 재수가 없으면 죽는 게 뻔할 테니까요. 안 그래도 22구는 사건 사고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뒷골목이니 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다는 것은 죽기 직전에 인간을 구하기도 장기를 구하기도 쉽다는 것이죠. 스칼렛은 쥐처리 의뢰를 동시에 23구에 들러서 일종의 납품 계약을 합니다. 23구의 요리사들은 요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더 오래 쓰고 싶고 스칼렛의 일은 쓸모없는 인간들을 합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었죠. 물론 스칼렛은 힘이 없으니 로이나가 처리하겠지만요. 이렇게 된다면 의뢰 하나에 추가 보너스까지 붙게 될 것입니다. 몇 달 후 스칼렛은 꽤 묵직한 금액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사무소장이 겨우 7등급이지만 꽤 괜찮은 해결사들을 모을 수 있었죠. 스칼렛은 다른 해결사 사무소와 다르게 수수료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뒷골목에 있는 사무소였기에 월세가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스칼렛은 빠르게 성장하려는 욕심보다는 인재 욕심이 더 많았기에 많이 베풀었습니다. 재능이 있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원석들을 스칼렛은 지원하기 시작했고 허접한 날붙이를 들던 해결사들에게 공방무기를 쥐어주며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 시술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스칼렛은 한 공방무기로 통일해 도시에 눈에 띄기 시작했고 홍보와 해당 공방무기만을 사용한다고 계약하여 공방무기의 가격도 절감했죠. 그래서 겨우 7등급 사무소에서 6등급에서 4등급의 해결사들이 활동했고
그녀의 인품과 일부 지식 덕분에 해결사들은 잘 따르게 되었죠. 전투 능력이 없음에도 현장에서 지휘를 했으며 그녀가 아는 뒤틀림과 환상체는 직접 공략법도 알려주었으니 하지만 스칼렛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계약마다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했으며 자신이 위에 있다고 판단하면 작은 글씨를 적어 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도 적어 넣었죠. 하지만 도시에서는 당한 사람이 멍청해서 당한 거니 그 누구도 스칼렛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질투와 증오까지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스칼렛의 낮은 수수료 때문에 주변 해결사 사무소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유능한 해결사는 대부분 스칼렛의 사무소로 이직을 하려 했기에 스칼렛을 미워하는 인물들은 많았습니다. 고작 7등급 해결사가 22구의 해결사 사무소를 전부 흔들어댔으니 스칼렛과 루이나가 대화하는 와중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집요하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죠. 스칼렛은 걸음을 빠르게 움직여 목적지로 향했고 발걸음이 빨라진 것을 눈치챈 괴한들은 스칼렛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칼렛은 루이나에게 괴한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며 계속 저항하며 목적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협회와 계약을 맺고 있어 이곳에서 모든 무력 충돌은 금지되어 있다. 호텔의 주인은 자비로웠지만 규칙을 어겼으며 은인을 해하려고 하는 이에게는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칼렛은 그렇게 경쟁자를 없앤과 동시에 장로 혈귀의 지인이라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모든 정적들을 없앤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스칼렛을 함부로 건들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스칼렛은 계속 자신의 사무소를 굴려갑니다. 무슨 적이 오건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헤쳐나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